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이었죠. 이제 스컵3, 카테고리 3 일렉트리시티 밸류 체인별 카테고리 3 선정 방법 예시라는 이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이어서 카테고리 3를 살펴본 만큼 이제 좀 잘 되어 있는 공시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본 좀 잘 되어 있는 공시 사례로는 이제 일본의 최대 발전 회사인 제라가 있는데요. 이 제라에서 지금 공시하고 있는 스콥3 배출량 산정 부분이 잘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자 한번 영상을 기획해 봤는데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라는 그 TCFD 프레임워크의 하에서 이제 자신들의 기후 전략을 이제 공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정리되고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좀 그런 부분이 엿보여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기후변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 2도시 전략과 그리고 4도시가 초과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수립을 해서 사업의 영향평가를 각각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위험과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적 기회가 있을지를 나열하고 분석한 아주 저는 좋은 사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암모니아 혼소 도입이 지금 발전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엮어서 스토리 라인을 풀고 있어서 저는 좀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라 같은 경우에는 스콥3 배출량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배출량 산정도 지금 매년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ESG적으로 그리고 기후적으로 관리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발전 회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카테고리 3를 저희가 공부한 만큼 관련돼서 이제 발전 회사의 스콥 3 카테고리 3를 한번 공시된 내역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콥3 배출량과 거기서 이제 업스트림 부분에서 여기에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카테고리 3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그 비율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FY 2019, 그러니까 회계 기준연도 2019년, 20년, 21년, 22년 4개년도의 배출량 현황을 봤을 때 전체 스콥3 토탈 배출량이 2019년도에는 이제 3만 천, 이건 이제 1000톤 CO2 배출량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조금 늘다가 조금 내려가고 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좀 줄고 있는 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이제 배출 개수가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낮아지는 이제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산정식이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이건 추측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3 차지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평균 지금 한 65% 이상은 보이고 있는데 이만큼 발전 회사는 저희가 앞서 이제 살펴보았던 카테고리 3의 스콥 1, 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에 따른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본 예시이고요. 그리고 좀 제가 재미있었던 점은 그 밑에 이제 달린 주석을 보니까 일본 환경성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본 지침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스콥 3나 이런 ESG 그리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돼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환경성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연구도 많이 진전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본인들의 그런 산업 구조나 이런 공정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표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좀 이 탄소 회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별로 이게 그 스코프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표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앞에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단의 기업이고, 여기 밑부분에서는 이제 소비하는 소비기업 입장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파트는 그 이제 회계 스코프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 따른 이제 인벤토리를 구성할 때 어떻게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GHG 프로토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다른 부분은 위에 부분이 동일한데 밑에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비단에서 어떤 부분은 이제 스콥 2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스콥 3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단에서 특히 이제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D 로스 분이 그 인벤토리 기준에서 이제 스콥 2로 잡히고 있고, 다만 GHG 프로토콜에서는 스콥 3로 잡히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좀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되는 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